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어린이집이 9,000곳 넘게 줄었는데요. 그동안 방문요양센터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13,000곳이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5년 만에 17%가 늘었고, 노인복지시설의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7년 노인 인구는 735만 6천여 명에서 2022년 말 926만 7천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저출생 문제로 인해 어린이집은 나날이 줄고 있는데요. 복지부의 2022년 말 기준 보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어린이집은 5년 전과 비교해 9,315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화 시대가 빨라지면서 중년 노년에 접어들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지금의 중년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은 평생을 부지런하게 일만 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생길을 걸어오다 보니 지나간 나의 발자취는 세월에 사라져버리고 얼굴에 주름살만 가득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잠시 쉬는 것은 좋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은퇴 후 시니어들이 하기 좋은 취미 생활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공예활동입니다. 노인들의 취미 생활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이 공예활동인데요. 공예활동은 손목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창작하는 활동으로 노인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도예는 노인들의 인기 있는 공예활동 중 하나입니다.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과 손목의 움직임이 필요하며 도자기 제작을 위해 노하우를 습득해가며 더욱 복잡한 작업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완성된 수제품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누면서 소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활동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은퇴 후 색소폰이나 트럼펫 등 연주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하모니카나 오카리나 우쿨렐레 같은 악기는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아서 많이 좋아하십니다. 요즘에는 트로트 노래 부르는 것도 많이 배우시는데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고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등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 1위가 등산이라고 하는데요. 노후에 등산을 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즐기기에도 참 좋은 운동입니다. 등산은 체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데 도움이 되며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또한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책에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는 뇌 기능을 키워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지혜를 줍니다. 다섯 번째는 탁구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탁구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뇌 기능도 향상시키는데요. 탁구는 실력과 나이에 따라 운동량을 가감할 수 있어서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탁구를 즐기시면 좋은 취미 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에 걸릴 확률을 7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의 미세한 관련 신경이 활성화되고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 계속 뇌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림은 운동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붓만 드림만 있어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됩니다. 7번째는 수영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로 수영을 꼽는데요. 수영은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체내에 있는 독성물질을 제거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수영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사고를 겪지 않습니다. 8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노후에도 무리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 매일매일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다닐 수 있으며 자연의 멋진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기에는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또한 근력 강화와 심폐지구력을 한 번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년의 자전거 운동은 필수라고도 합니다. 9번째는 식물 가꾸기입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정신건강이나 마음의 안정에 좋습니다.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예쁘게 키운 식물을 집 곳곳에 배치해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공기 정화에도 좋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0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를 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충만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요. 노년의 보람있는 삶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봉사는 삶의 보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친밀감과 협동심을 쌓으며 노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2-3가지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고 취미에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내가 사는 주거지 근처라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아보세요. 소개해드린 취미 생활에 추천하고 싶은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